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10일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동래구 선거구편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정경진입니다. 오늘 방송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후보 간 토론을 통해 들어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최로 진행되는 오늘 토론은요, 토론 방식이나 공통질문 내용 등을 위원회에서 결정했고 후보들의 좌석 배치, 답변 순서 등은 사전 추첨을 통해 정했습니다.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상 기준에 따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모두 발언에 이어서 공통질문 답변,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각 후보들의 간략한 소개와 인사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이재웅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민 동래구민 여러분. 진짜 동네 사람, 개혁신당 기호 7번 이재웅 인사 올립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서지영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동네 시민 여러분, 동네의 딸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지영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동네 구민 여러분, 40년 만에 동네의 일당 독주를 멈출 더불어민주당 동래구 국회의원 후보 박성현입니다. 네, 새 후보의 인사 들어보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입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후보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서지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는 동네 시민 여러분, 동네의 딸, 동네가 키운 준비된 일꾼 서지영입니다. 저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일했고 장관 보좌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했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저는 국정 운영의 흐름과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 동네를 위해서 제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네트워크들을 활용하여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정과가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동래구 후보자 중에서 정과 없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는 동래구 후보자 중에서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올라온 유일한 후보입니다. 오직 열정과 패기, 도전 정신, 실력으로 무장된 저 서지영에게 동네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죠. 시간은 1분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동네 구민 여러분, 지난 2020년 총선에 나왔다가 아쉽게 낙선하고 4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박성현입니다. 지난 4년간 동래구 구석구석 골목골목 다니면서 우리 동네 구민 여러분 많이 만나 뵙고 여러분의 고충 민원 많이 듣고 일부 해결하기도 하고 아직 해결 못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래구에 다니면서 그때 당선된 현 국회의원보다 박성현 너를 더 많이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동래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근무할 때나 중앙당에 근무할 때나 항상 동래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래구에 살고
동래구를 끝까지 책임질 박성현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로 개혁신당 이재용 후보의 1분간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부산 시민, 동네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6.25 참전 유공자 부친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세 자녀의 가장입니다. 저는 평소 지역경제활동과 청소년 교육봉사를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동네 향교, 장의와 청년 유도회장으로서 청소년과 어르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힘써 왔습니다. 현 정치 상황은 진절머리 나는 양당 실망 정치, 절망 정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양당 정치를 확 끝내야 합니다. 이제 제3의 희망 정치, 저 이재용 후보 준비됐습니다. 부산 시민, 동네 구민 여러분, 이제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양당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동네 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양당 정치 심판과 공정과 상식이 법 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젠 이재용의 희망 정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는 온천천과 금강공원, 충렬사, 복천동 고분군을 비롯해서 동래 읍성 역사문화축제까지 다양한 지역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광 기반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동래구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동래는 오래된 역사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구도를 보면요. 체코의 프라하에 가서 구시가지 광장에 가면, 프라하 광장에 가면 아주 오래된 천문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는 매 시 정각마다 지금도 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600년 된 시계가 종을 울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그 시계를 보려고 옵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물시계입니다. 그 물시계가 세종 때 만들어져서 조선 중기까지 서울의 거리에 배치되어서 온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시계를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네, 주어진 시간을 모두 사용해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문입니다. 동래구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재용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존의 동래구가 역사 문화의 도시지만 관광에 대한 상품이 많이 부족해서 온천천 모노레일을 추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온천천 모노레일을 도입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온천천 길이가 온천천까지 원동력에서 한 4km 정도 됩니다. 기존에 온천천 카페 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가 있지만 온천천을 경유한 저소음 전기 모노레일을 도입하게 되면은 우리 동네의 읍성, 가야 고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와 역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둘레길부터 해서 온천천을 따라서 많은 다양한 관광 상품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가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관광 유입 상품 중에 하나인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온천천을 역동적이고 생기 있는 동네를 만들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로 국민의힘 서지영 후보 마찬가지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동네는 향교와 서원이 있고 충렬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중심에 있어 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동네 읍성 전투는 너무나 유명하죠. 국가를 지킨 곳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문화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역사 관광 산업의 메카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주변 상권을 좀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가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를 더 잘 알리고
우리 문화를 알리고 또 이것이 관광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산업적 모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5초 정도 남았는데 답변은 끝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주어진 시간인 7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후보자가 3분이기 때문에 질문에 앞서서 상대 토론자를 반드시 먼저 지명해 주시고 이후에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도권자는 한 번에 가급적 2분 이내에 발언을 해주시고요. 상대방의 답변 시간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회자가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도권 토론은 개혁신당 이재용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7분 드립니다. 서정 후보님과 박성윤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처럼 애증주의를 아십니까? 적어도 부산시에서 하는 늘 돌봄 정책인데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만들어 놓고 찾아 들어가기 힘들게 해놓고 있으면 그거 누가 쓰겠습니까? 저였으면 동백전처럼 이미 좋은 어플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활용해서 병원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돌봄은 현 정권 사업이지만 그걸 벗어나서 제가 추진하고 싶은 것은 달빛 케어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달빛 케어센터는 원화가 없어 폐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활용해서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늘 돌봄 정책입니다. 특히나 공교육을 벗어나서 미취학 아동까지 범위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달빛 케어센터를 만듦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에서 왜 아이를 안 낳냐고 질책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환경은 그걸 충족시켜주기 부족하니 이것을 국가에서 복지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달빛병원이 총 7개 뿐이고 휴일에 문을 열어도 24시간은 없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 갈 곳이 필요합니다. 달빛 케어센터와 24시간, 달빛 소아과, 약국 공약이 바로 제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입니다.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저출산에 대한 공약이 있는 서지현 후보님하고 박성윤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할까요? 네. 이재용 후보님의 공약을 보니까 안심 늘 돌봄 공약은 정말 소중한 공약인 것 같습니다. 저도 24시간 달빛 케어센터 건립이라든지 달빛 소아과 그리고 달빛 약국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을 24시간 보육기관에서 케어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함께 힘을 합치되 우리가 더 나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윤 후보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제나 평소에 늘 알듯이 우리 이재용 후보님,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게 이번 공약에도 잘 나온 것 같아서 공약을 보는 순간 매우 반가웠습니다. 매우 적절한 공약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좀 더 구조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인구 절벽 문제, 출생률이 0.7%가 무너진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조적인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0초 지났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한번 깊게 토론해보면 좋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은 아이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모든 부분에서 국가가 좀 더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정 후보님한테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래는 해양자연사박물관을 사이언파크로 전환한다는데 기존의 어린아이들이 어떤 그 소풍 가거나 어떤 그런 체험 합숙관으로서 많이 활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동네가 인문학적인 어떤 기풍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충분히 향교와 서원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가 진정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해양자연사 박물관은 바다가 근접한 곳에 설치가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강공원 아래에 있는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30초 됐습니다. 내용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이 과학관을 유치해서 어린이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 서주영 후보님 답변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해양자연사 박물관 굉장히 동네 자랑이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또 갔을 때 방문했을 때 너무나 좋아하는 곳인데 굳이 바다에 가까워야 된다는 이유는 좀 더 제가 질문 본질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치를 옮긴다고 해서 아이들 교육상 굉장히 좀 불리하다는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성훈 후보님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수민 어린 도서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도서관에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계속 동네에 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서관 정치에 대해서. 예. 제가 도서관에 관한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크게 3개의 센터 도서관과 수개의 그 특색 도서관을 만들고 기존 도서관을 재정비해서 이걸 도서관 네트워크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10년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센터 도서관은 새롭게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수민 어린공원에 있는 그 도서관은 이미 동래구청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도서관을 어린이 도서관, 특색 도서관으로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30초 지났습니다. 공간을 더 확보하고 그리고 또 장소도 확보하고 아이들이 놀이와 체험 시설을 더 넣고 하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지영 후보님에게 마지막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여론 심판이 정권 심판이라는 여론이 지금 언론에서도 한 60여 %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부탁드리고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회의 구조와 모습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야단칠 때 야단치시더라도 기회를 주실 때는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 충분한 2년 전에 대선을 통해서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생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서지영 후보가 주도권 토론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에 앞서서 상대 토론자를 먼저 지목해 주시고요. 양 후보에게 적절한 질문 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재용 후보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평소에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교육 분야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보물을 보니까 그러한 교육 정책들도 정말 중요한 이슈들도 많이 담고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명품 교육 도시 동네의 두 얼굴 해서 초등학생은 전년 대비 8%가 증가했는데 유치원생은 전년 대비 2% 정도 감소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명품 교육 동네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후보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래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 인구는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초중고가 밀집된 명품 학군이 맞지만 기존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도시입니다. 더불어 외부에서 많은 아이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막상 초등학교 잘하다가 대학교쯤 되면은 젊은 인구들 거의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데이터가 폐원하는 유치원은 많고 학생 수는 늘어난 그런 두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박성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대부분 일관성 있게 도서관 도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여러 가지 도서관 네트워크도 설명하시고 여러 곳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느 땅을 또 어떻게 건물을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제가 대략만 추산해봐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도서관 공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장 정수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계시고 금강온천 에코파크, 그다음에 복합 환승센터 건립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끌어오실지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 지금 부산시장님도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이시고 윤석열 정부인데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가져오고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우리 동래구에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이 뭔가를 요구를 하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많은 예산을 내가 가지고 올 힘이 안 된다. 동래구가 그럴 힘이 없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산 문제를 차분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이유 때문에 동네의 비전을 한 번도 그리지 못한 이 40년 동네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30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의 도서관 네트워크 비전은 10년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인 4년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장영실 과학도서관을 임기 내에 꼭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후보님께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지역위원장을 하시던 시절에 동네 구청장도 민주당 구청장이셨고 또 문재인 정권 하였습니다. 그때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래구는 동래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조적으로 동래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동네의 비전과 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지방이 소멸되고 수도권 일극화가 강화되는 이 상황에서 이 부산이 그리고 동래가 국가로부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동네 발전의 비전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세워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지났습니다.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지역위원장을 했다는 것, 원외위원장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후보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던 시절에 그 문재인 정권 하였었고 또 지금 4년 동안은 민주당은 초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산 전쟁을 할 때는 국회에서 합니다.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떤 예산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노력하신 바가 있으시면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산시당은 하나의 예산을 가지고 같이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박형준 시장 그리고 여당과 함께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국회의원이 달랑 3석입니다. 이 달랑 3석의 국회의원으로 여당과 협의를 하고 부산시장과 협의를 해서 저희 민주당과 그리고 동래구의 민주당 위원장이 원하는 이런 그림대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30초 됐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입니다. 지역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동네의 비전을 그리지 않고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동네의 비전을 그리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야당은 국회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동네의 현주소입니다. 서지영 후보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3명 정도의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그 뜻을 펼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이렇게 귀한 3석의 부산 국회의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중앙당이 그렇게 부산을 가볍게 여기고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180여 석이나 되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산에 그렇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후보님께서 지금 입증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한 말씀 안타깝습니다. 드릴게요. 네. 예, 부산에 소홀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국회 임기 안에 가덕도 신공항법이 통과됐고요. 북항 재개발이 순조롭게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뛸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 당이 부산을 홀대한 것일까요?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30초 됐습니다. 네, 아까 삼성으로만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석수가 그렇게 적으면 어렵지 않겠나라는 것을 직접 고백하신 게 아닌가 해서 그렇죠. 말씀을 의석수가 드렸습니다. 작으면 안 됩니다. 예, 늘어야죠. 네, 7분 마무리됐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7분 드리겠고요. 토론 방법 잘 숙지하시고 양 후보에게 질문 시간 안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가 조금 전에 동래구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제 불찰로 생각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어떻게 현대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승화 발전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을 모아올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지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후보님 공약을 보면은 역사 문화, 동네가 가진 역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것을 관광 자원화해야 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원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과거의 동래구에서 그런 관광 자원화 노력을 어떻게 했는데 그게 뭐가 부족했는지 혹시 평가를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네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상징성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진왜란 때 온몸으로 우리 선조들께서 이 동래성 전투를 통해서, 읍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키셨고요. 그런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충렬사, 호국영령을 모시고 있는 아주 멋진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천천이라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가지고 있고 또 금강공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벨트로 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역사적인 공간 속에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읍성축제도 좀 더 많은 예산과 투자와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부어서 정말 찾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글로벌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충렬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또 그것에서 우리가 전통 무예 공연을 한다든지 경관 조명을 아름답게 해서 상권과 연결시킨다든지, 그래서 동네가 찾아오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근데 방금 우리 서지영 후보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동래구가 다 해오던 겁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동안 동래구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아직 관광 자원으로 개발이 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동래구의 노력이 그렇게 많이 부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동래 읍성 역사 축제를 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거듭해서 그래도 우리 동네 시민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산의 시민들도 많이 찾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국영령을 모시는 곳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과거의 역사적인 서원을 복원하려는 노력들을 제가 공약에 담았는데요.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보다 더 가치 있는 컨텐츠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또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노력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온천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온천천 개발 누가 한 겁니까? 다 우리의 과거의 지역 정치인들과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들과 부산시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온천천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고 노력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좀 우리 후예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발전적으로 노력해 갈 임무가 저희들에게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무슨 모색을 할 때는 과거에 해왔던 방법이 뭐가 좀 부족했나, 이런 평가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총론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우리 동래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에 그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티 투어버스, 서울시티 투어버스도 있고 부산시티 투어버스도 있는데요. 저도 투어버스를 한번 타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컨텐츠의 변화가 없고 두 번, 세 번 가고 싶은 그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면은 굉장히 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변화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컨텐츠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제공이 되는 변화가 있어야 그런 것들은 활성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에 모두 말씀에 체코 프라하 광장의 그 전문 시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체코 프라하 광장의 전문 시계가 많은 관광객들을 모으는 것은 그 600년 된 시계의 역사성, 그것이 울릴 때 오는 어떤 역사적인 감동,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전문 시계를 주변으로 하는 관광 자원화를 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래구가 갖고 있는 이 역사 문화를 어떻게 현대적인 방법으로 잘 전달할 것인가, 이 문제를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상청 부지에 장영실 과학도서관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연장선입니다. 도서관이 이제 단순히 책만 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영실 과학도서관, 그 옆에 새로운 동래구청 청사가 들어서면요, 그 거리는 우리가 장영실 과학거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영실, 우리 조선의 과학자가 만든 장영실 마스터피스가 지금 동네 읍성에 장영실 과학동산에 정시되어 있는데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것을 크게, 특히 자경루와 같은 물시계를 그 거리에 크게 세워놓고 시간 될 때마다 큰 소리를 내게 하면 그 600년 된 역사의 울림이 우리 동네 구 항복판에서 울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동래구가 가진 역사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과 해외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시간이 남았습니까? 네. 네, 이후 두 번째도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릴 텐데요. 그때는 양 후보에게 이 3자 토론이라는 점을 숙지해 주시고 양 후보에게 시간과 질문 안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나갑니다. 동래구는 신축 아파트 건설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세대수가 2,000세대씩 증가하고 있고 올해에도 4,000세대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 예정인데요. 이 세대수 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까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1분 드리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서지영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인구 수가 많이 증가를 했죠. 특히 학령 인구들 그리고 특정 아파트 단지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학령 인구들이 급증한 곳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학교 시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많은 이슈가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생기는 그 세대의 문제도 동네가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개발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그쪽에 젊은 인구가 더 빠져나가고 노년층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른 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계층별, 세대별 복지 인프라가 굉장히 절실하고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네, 주어진 1분의 시간이 끝나서 마이크가 음소거 됐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문입니다. 세대수 증가로 인한 문제점과 그 대책,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 1분 드립니다. 예, 재개발은 동래구와 같이 오래된 도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 지역은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다른 마을에 맞는 도시의 인프라가 제공돼야 되는데
그것이 속도가 잘 맞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교입니다. 새로 마을이 들어서고 입주민들이 늘어났을 때 기존의 도로 체계가 그 입주민들의 수요를, 교통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지금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온천 이지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 레미안 아이파크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올해 9월이 되면은 또 다른 아파트가 4,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바로 그 옆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 1분이 끝나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타이머를 이제 지켜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질문, 개혁신당 이재용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 1분 드립니다. 네. 지금 동네는 수많은 아파트 신축과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늘어난 반면에 교통 안전 확보가 굉장히 미비하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픽업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머니들이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학교 등하교 차량 때문에 아이들 안전 우려 사격이 많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거는 자영업자들 맞벌이 부들께서 아침에 혼잡스러운 교통에 대한 난제 숙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가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무료 순환 통학버스입니다. 초중고 아이들이 등교 때, 학교 때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그 도로의 혼잡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율버스로 다니는 일반인과 학생을 섞여서 통학시키는 게 아닌 무료 순환 통학버스를 통해서 아이들 교통난과 안전을 해소시키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상입니다. 네, 세 분의 답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앞서와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에 있어서 적절한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7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타이머를 잘 보지 못해서 말씀을 미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간 되는 대로 틈틈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서지영 후보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이 말 다 못 끝냈는데요. 우리 온천 2구역 재개발에 이어서 온천 4구역 이제 재개발이 이제 완료가 되고 올해 9월경에 아마 입주가 시작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우장춘로를 비롯한 주변의 도로들이 굉장히 혼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이미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우리 구청과 함께 또 시와 함께 논의해 가야 될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뭐 다른 질문 또 주십시오. 예. 네. 혹시 우장춘로가 어딘지는 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우장춘로 도로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우장춘로하고 네. 차박골로하고 연결된 지점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차박골로하고 도로명 예. 주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지도로에서는 제가 많이 혹시 봤습니다. 지금 차박골로가 확장 공사를 하려고 했다 이런 점도 알고 계신가요? 제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온천 2구역에서 4구역의 재개발이 끝나면 사실 그 지역의 교통 문제는 사실 입주 예정자들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더구나 온천장 지역에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들도 지금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동래구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착목해야 될 지점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재용 후보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후보님은 우리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관심이 많으신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 온천 2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온천 2초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상황이 지금
온천 4구역 개발, 또 명륜동의 명륜초등학교 옆에 온천 아이파크 아파트, 그리고 그 이후에 온천 아이파크 2차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서면서 초등학교 과밀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명륜초등학교의 초등학교 과밀 문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온샘초등학교 신설과 같은 모델이 과연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온샘초가 2번의 증축을 했습니다. 지금 과밀 학급에 대한 해소 문제는 아마 2007년부터는 과밀 학급 자체가 자연히 해소가 됩니다. 교실당 적정 인원이 지금 27명에서 27명에서 더 줄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인구 자체가 3년 뒤에 줄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과밀 학급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 때문에 증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초 됐습니다. 예, 나중에 추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동래구 안에 재개발은 상당히 불균형으로 진행되고 있죠. 예, 정체된 곳이 있고, 사실 그 정체된 곳에서는 오히려 공동화가 우려가 있고, 또 재개발이 빨리 진행된 곳에서는 이제 과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22년 설립된 온샘 초등학교를 제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신설해낸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은 인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님과 차관님을 설득했던 논리 중에 하나는요. 지금 기본적으로 교육부는 제로섬입니다. 하나가 없어져야지 하나를 시설할 수 있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과밀화가 된 상황이라면 좀 다른 경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성과 함께 학교를 더 이상 전통적인 모양의 학교로 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학교의 기능이 좀 더 복합화돼도 된다. 그리고 학령 인구가 추후에 줄어들 때 그 학교가 다른 기능으로 전환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설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오늘 후보님들 다 계신데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런 초등학교 과밀화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지영 의원님, 의원이라 부르네 제가. 아이고. 서지영 후보님, 우리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과밀화, 공동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우리 지금 현재 동래구의 초등학교에서 과밀화가 문제되고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혹시, 그리고 공동화가 문제되고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공동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내성초등학교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성초등학교 출신이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3,000명 가까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저는 굉장히 아픕니다. 네. 그리고 과밀화가 되고 있는 곳은 당장 우리 선거사무소가 다 모여 있는 곳에 보면 온샘초등학교가 계속 학교를 개교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30초 그래서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넓게 좀 더 공부를 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드리다가 말씀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새로 들어선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선 지역에서 교통 문제와 학교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특히 교통 문제는 빨리 교통의 흐름과 신호 체계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7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재용 후보가 주도권 갖고 토론 시작해 주시죠. 시간 7분 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답변을 잠깐 부족했던 부분, 우리 동래구의 재건축, 재개발의 현안에 대해서 교통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대안이 학생들한테는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통해서 좀 더 학부모와 자영업자들한테 등교시 또는 하교시에 많은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교통비 절감을 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경제, 동래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과밀인 만큼의 또 지역 경제를 세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상업지가 많았던 땅들은 건축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용적률을 활용을 해서 좀 다양한 도시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나 원룸, 특히 이런 그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건물만 짓다 보니까 상업지가 다 쇠퇴됐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지역 경제가 많이 심각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학교 정화구역이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손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우선 그 서지영 우리 그 후보님께 그 하나 묻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향후 지역 경제, 지방 분권화가 활성화될수록 그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치라든가 많은 입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에서 지금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전에 전 의원이 계셨던 분도 주로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못 챙기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이번에 그런 경선을 통과했다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 후보님께서의 지금 주거 환경이 어떻게 되시는가, 그리고 만약에 되신다 하면 좀 더 부산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뭐 부산으로 완전히 이주할 의사가 있는가 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로 65번 길에 살고 있습니다. 제 주민 주소지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입한 지 얼마 선거 때문에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부군하고 아이들은 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중앙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23년 동안 고등학교까지 동네에서 졸업을 하고 23년 동안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일을 한 것이 지역에 소홀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지역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따와야 되는지, 어떤 절차에 거쳐서 정책 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23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의 이 경험들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서울에 꾸준하게 그 중앙당에서 한 20여 년을 활동했으면 저 같으면은 그냥 당을 통해서 임명직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속 지방이 소멸해야 된다. 인구 소멸 도시에서 좀 더 그 도시에 맞게끔 그런 일꾼을 키워야만 우리가 미래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 박성현 후보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샘초를 지금 우리 박 후보님께서 상당히 그 개축이라든가 처음에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도 학교 정화위원이라든가 또 재경 시민을 통해서 한 학교가 생기고 한 학교 폐교는 말씀하신 대로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게 학교 신설인데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했는지 한 번 더 답변을 제가 좀 요구합니다. 예. 위원회 심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위원회 심의를 앞둘 때마다 저는 장관님, 차관님 뵈러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왜 온천, 그 당시에는 온천 2초등학교라고 불렸습니다. 온천 2초등학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절절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국회의원 그리고 교육감, 구청장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30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입주자 대책위원회와 입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민원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후보님한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서정 후보님하고 박수 후보님한테 두 분 다 공약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야구장, 사직 야구장을 좀 재건축하는데 두 분 다 관심이 있고 저 또한 야구장 그 관심이 많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도문구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시사철 그 운동이 돌아가야 그 야구 게임을 해야만 그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데 지금에 있는 현 상태에서는 비만 오면 그 지역 상관 거의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정 후보님하고 박수님 순서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예. 네, 사직구장 재건축 문제는 아마 우리 동네의 수건 사업이고 부산시의 수건 사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후보님께서 도움구장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도움구장 건설이 과연 우리 사직구장의 여러 가지 상황에 필요한 것인지 맞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축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야구 전문가들은 하늘이 보이는 구장이 더 아름답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30초 사직구장 지났습니다. 재건축이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재건축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 네, 박 후보님. 예, 사직구장이 도문구장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사직구장은 구도 부산의 자부심이고 또 야구를 사랑하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이 응원문화, 이것이 도시의 활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구장 재건축에 관해서는 부산시와 구단이 아마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두 사이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은 이 어느 세월에 될지를 모르고 또 어떤 식으로 절충이 될지를 우리 시민들이 관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장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관여를 하고 국가가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좀 접근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거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후보님이나 저나 사직동 그 야구장이 재건축이나 돈무장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그 동네를 대변하는 그런 가장 큰 랜드마크가 되기를 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국민의힘 서지영 후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재용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신생 정당입니다. 개혁신당이 출발할 때 여러 정파에서 다 모여들었다가 또 중간에 이합 집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당이 정말 개혁을 추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개혁신당의 어떤 점 때문에 이재용 후보님께서 이렇게 신당에서 총선 후보로 등록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바와 개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 교육봉사를 해왔습니다. 항상 제 슬로건 또한 오늘보다 나은 내일, 용기 있는 개혁을 통해서 미래 아이들에게 좋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강사, 유산을 물려주는 게 제 교육 철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개혁신당에서 추구하는 20년, 30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른답지 못한 정치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출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동네 국민 여러분, 반드시 용기 있는 개혁으로서 우리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기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 기대 분코자 개혁신당에 합당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입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3초 됐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제가 박성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후보님의 공보물이나 슬로건을 볼 때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온샘 초등학교 신설의 주역이라고 과감하게 공보물 맨 전면에 그렇게 써 놓으셨던데요. 후보님이 주역이십니까? 질문 다 끝나셨어요? 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의 큰 변화를 바라보거나 우리 도시에서 중요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주역이 누구냐라고 보면은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주민들,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일상의 시간을 쪼개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그 온샘초 설립의 주역이 되겠죠. 예. 그러면 저는 정치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예.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정책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역이라고 쓴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온샘초 신설 과정의 경과를 한번 쭉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박성현 후보님께서 당시에도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온천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분들이 여러 가지 그 아쉬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설립 문제라든지 아쉬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정치인들보다 전문가들보다 일반적인 전문가들보다 더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까지 가지고 대안까지 내놓으시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감히 그 일의 주역이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는 온샘초등학교도 그 온샘초 그 아파트 입주 예정자분들, 시민분들이 그 쾌거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당시에 지역의 정치인들이 뭐 큰 역할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그 뉴스가 있습니다. HCM 부산방송에서 19년 5월 7일에 레미안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가칭 온천 2초등학교 설립에 도움을 준 이진복 의원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박성효 후보님께도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정치 선배들이 저는 그리고 지역의 여러 유관된 분들이 다 함께 노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에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일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시는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께서 일을 하실 때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제가 답을 좀 할까요? 예. 아니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박성효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분야의 망라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민을 대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놀라운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왜 중국을 찝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자꾸 여기저기 찝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일 야당의 당 대표시고 그리고 대선 후보셨는데 이러한 대중국 외교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발언을 할 때 상당히 정제된 표현으로 발언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디 청중의 상황을 봐가면서 그 청중에 맞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기자들과 가볍게 방담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대중국, 대일, 대미 스탠스를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철저하게 국익을 기반으로 우리 외교 관계를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그 반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은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듯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주어진 7분의 시간이 모두 끝나서 마이크가 음소거 됐습니다. 세 분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래구는 풍부한 문화재와 우수한 학군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의 그야말로 문화교육 중심지입니다. 다만 대형 도서관이나 첨단교육 학습장 같은 교육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동래구가 문화교육 특화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세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우리 동래구가 오래된 정체를 벗어나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래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고만고만한 마을로 남아있지 않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지 거기서 도시의 가치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래구가 가진 교육 1번지라는 평판,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저는 우리 동래구가 교육을 잡고 동네의 비전을 세울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답이다, 도서관 도시 동네, 이런 슬로건으로 이번 총선에 여러분 앞에 동네의 10년 비전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도서관이 왜 중요한가? 도시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봐야 된다라는 말은 아주 오래된 경구입니다. 도서관이 한 도시의 지식의 집합체고 한 도시의 문화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상청 부지에 장애실 과학도서관을 세우고 명장 정수장에 녹색정원 도서관을 세우고 사직동에 사직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을 세워서 이 세 개의 센터 도서관을 중심으로 우리 동래구가 네트워크 도시가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동래구의 온 가족들이 이 생활의 중심이 도서관 네트워크 안에서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체험도 하는 그런 명품 교육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동네의 활로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화교육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동래구의 비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재용 후보께 1분 30초 드립니다. 네, 동래 문화교육 특화도시는 사실 2015년에서 16년간 국비 예산이 230억 정도 받아서 4개년간 나눠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쪽에는 보강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강화됐지만은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동래구뿐만 아니라 각 구마다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래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혀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인근 학교와 수많은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강의 등 다양하지 못한 게 첫째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공약 중에 하나가 동래 문화원 리모델링 건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을 알려면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문화를 알 수 있는 랜드마크는 결국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재정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자원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게 가장 큰 비효율적이지 않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요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화원 리모델을 통해서 그 안에 항일학생 체험관이라든가 국제학교도 연결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잡아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말 그대로 동네 문화원이 명실상부하게 명품 도시에 나온 그런 문화원을 타 지역에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같은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서지영 후보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저는 박성영 후보님께서 외교적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청중에 따라서 청중을 봐가면서도 할 수 있고 뭐 기자들과는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외교적 발언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시고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를 하시는 분께서 우리 한반도의 정세를 생각할 때 대중국 관련 발언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 쉐쉐하는 나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계신다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 특화 도시로서의 동네는 제가 공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관광 산업의 메카로 또 그런 역사 문화 관광 산업의 벨트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대표적인 공약은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 미래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과학 중심 교육을 컨텐츠를 풍부하게 제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동네를 미래 과학 교육 특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 과학관을 조성하고 또 SW,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점 학교로 동네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부산시의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뒤떨어지지 않는 아이들로 커가기를. 네, 1분 30초 끝났습니다.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이제 토론회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무리 발언은 개혁신당 이재용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거대 양당 정치의 절망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민생국회와 희망정치가 가능한 개혁신당 이재용입니다. 이젠 기득권 정치를 타도하는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국회가 손 놓은 민생경제,
진짜 동네 사람 이재용이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서로 중화하는 이념 정치 종식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동네의 개혁이 부산의 개혁이면 나라의 개혁입니다. 양당 정치 속에 개혁신당 이재용 후보가 살아야 동네가 삽니다. 임전 요란 때 동네부사 송상현 장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쌓아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 여러분, 송상현 장군의 기백과 혼을 마음에 새게 합니다. 동네 구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동네를 동네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진짜 동네 사람 기호 7번 이재용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서지영 후보의 1분간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동네 시민 여러분. 지난 8년간 우리 국회는 민주당이 독점해 왔습니다. 거대 의석을 앞서 번번이 단독 처리해 왔습니다. 운동권 출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국회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득권, 운동권 세력의 국회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권의 귀환을 막아주십시오. 국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로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서로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투쟁적, 정쟁적 문화를 지향하고 좀 더 가치 있는 논의를 협의해서 해나갈 수 있는 국회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앞에 저 서지영이 있겠습니다. 미국의 정치 개혁가인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네 후예로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서지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시간 1분 드립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네 구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우리 동네구의 주인은 우리 동네 구민임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마음 아파하거나 당혹스러워하거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제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이제 좀 고쳐라. 이제 좀 제대로 좀 하라. 특히 우리 민생, 어려운 민생을 좀 돌봐달라.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구는 40년 동안 딱 한 당만 이 지역을 독점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박성현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열띤 토론 해주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동래구 선거구편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가 다음 주 4월 10일에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